자, 먼저 경향신문인데요. 문 대통령 군사행동 가능성 차단, 평화 강조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군사행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재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내용 밑에 내용도 보죠.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선제 타격용, 예방 타격용 이런 일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차단을 했고 그리고 대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여기에 전화통화에 방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자,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의 핵잠 잠수합니다. 핵잠 개발 언급, 힘 우위의 대북 압박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또 양 정상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똑같이 두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다뤘는데 한쪽은 군사행동 가능성을 차단했고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는 거고 한쪽은 힘 우위로 북한을 가능한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호 교수님. 네. 두 기사 똑같은 전화통화 내용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두 기사 중에 어제 진정한 방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계일보가 더 맞는 얘기 같고요. 왜냐하면 군사행동 가능성 차단이란 말 자체가 예. 힘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군사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러니까 힘이 먼저 작동이 된 이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화, 평화 강조보다는 현재의 시급한 문제, 대북 제재. 네. 그렇지만 힘으로.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얘기라든가 탄두 무게를 더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에 나왔던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대북 압박을 강조했던 것이 훨씬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평화를 강조했다면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나 맥메스터 국가안전보좌관들이 말한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고 한번 질문을 찔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힘, 이게 더 주제에는 맞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제 56분 통화, 물론 통역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되면 대략 한 30분 정도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정상 간의 대화 중 긴 시간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가 언급됐는데 각 언론들은 본인의 방향성과 맞는 기사들을 제목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둘 다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주제로 잡았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거죠. 힘의 우위, 국방력의 우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체 맥락입니다. 그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예방전쟁이라고 하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만약 선제 타격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이 나와서 트럼프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아닌데 한반도에 전쟁 나는 게 그게 중요하냐 이런 식의 얘기했다는 걸 들으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나 이건 불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경향신문은 거기에 방점을 둔 것 같고 그러나 그 평화라고 하는 것도 힘의 우위, 즉 군사력의 우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평화를 강조하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군사적 우위 그리고 그것이 핵 잠수함 개발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미사일 개발이든 미국과 공조하는 부분이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평화가 중요하다.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키 메시지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과 군사적 공조 그리고 군사력의 우위적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점들 또한 강조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언론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본인들의 어떤 방향과 맞는 내용들을 기사로 이렇게 다루는 경향이 있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사실은 듣고 보면은 너무 모호하게 또 흘러간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종구 평론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정상 간 대화가 그런 겁니다. 아 원래 정상 간 대화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 뭐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예. 사실은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서 발언도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들을 잘 안 하죠. 예, 예. 뭐 이제 그런 외교적인 이제 일종의 이제 언사로 일단 이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초기에 그 대화에 대한 방점이 한 7, 네. 그다음에 압박이 한 북한의 대북 압박이 한 3 정도였다면 지금 이게 많이 바뀐 건 맞다. 아 비중이 바뀌었다. 예, 비중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어제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책 내용을 보더라도 뭐 핵잠수함 얘기 나오고 또 이 탄두무기의 중량 늘리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사드 그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이 거의 된 거나 다름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국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그때 그 방침과 달리 지금은 어찌됐건 대북 압박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뭐 이념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많이 우양후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압박이 한 6 그리고 대화가 4. 이 정도 지금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미국은 없다는 과거와 네. 똑같지만 비중이 달라졌다는 예, 비중이 거죠. 달라진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대 0이었죠. 대북 압박이 일단 10, 그다음에 대화가 제로였다가 예.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약간 대화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예. 제가 보기엔 9대 1 정도로 온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9대 1과 6대 4 여전히 한미 간에는 간극이 좀 굉장히 격차가 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지지 세력이 보기에는 너무 좀 급변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그런 지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본인이 처음에 세웠던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찌됐건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대를 결국 잡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방침이 많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클릭 이동이 많다면 이거는 정말 본인이 지금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적인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국민에게 좀 설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도 좀 정확하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찌됐건 외교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 2개 비교해 보는데 완전 분위기 좀 사뭇 다르긴 합니다. 자,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물어본 딱 한 가지 어제 전화 통역 내용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 시도는 해봤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네요. 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로 얘기를 들었으며 질문은 하나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은 단 하나의 질문은 문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실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냐?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네요. 약간 정상끼리 대화치고 약간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전화통화 한 40분쯤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FTA 얘기를 딱 꺼냈다고 합니다. 보면은 통화가 40분 정도 진행될 무렵 다음 주제를 얘기하자고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니 FTA 문제를 떼면서 우리가 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또 뜬금없이 꺼냈다고 그러네요. 손수호 변호사.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인 뭐 내용을 다치고 이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악수로 그렇게 구설에 오르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뭐 장시간 통화라서 그런가요? 질문을 딱 하나만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난데없이 주제를 확 안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제로 돌려갖고 그런데 우리가 FTA는 자기네가 손해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특이한 지도자긴 합니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치 활동을 아주 오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런 사업가로서의 그 활동한 스타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FTA 관련된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FTA 뭐 개정 이야기를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대북 그 대화 제의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뭔가 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또는 주도를 해서 북한과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화 국면인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심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어제 통화에서의 질문 내용과 질문 태도와 이런 형식들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말을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갈 네. 것이고 그리고 또 이산가족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청와대의 이런 그 해명과 해설대로 트럼프에게 전달이 됐는지 미국도 그렇게 이해했는지 여부도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하도 뜬금없는 질문을 날리니까 그런데-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근데 저는 그 뜬금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대화 얘기는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몰래, 그러니까 미국 몰래 그 뒷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미리 딱 거 하지 포석을 둔 건가요, 말라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런 사실은 그런 의미, 좀 그 쐐기를 박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FTA 문제는 계속 얘기해온 문제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일관되게 계속 해온 얘기를 다시 한번 안보를 위한 반복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끄트머리에 난데없이 주제 좀 바꿉시다 그러고 이제 FTA 예, 한 바로 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어떤 전략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동물적인 감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온 그 사업가로서의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도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에 이제는 좀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예, 최영학 교수님. 협상의 달인 책에 나오는 전략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종훈 평론가가 갖고 있는 트럼프 번역기가 지금 첫 번째 건 해석을 잘 하셨는데 두 번째 FTA는 이겁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 2471호 나왔을 때 예.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한국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게 한국 FTA야. 북한 제재하는데 나를 따라야지 다른 행동하지 마라.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게 한국 FTA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자,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여기에 불이익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눈 것이 제 번역기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주제는 요 정도 하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